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1970년대 한국 정부의 탑다운 방식 소형차 고유 모델 개발과 양산 정책, 내수 승용차 시장의 확대, 현대 자동차 수출 시장 개척 성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북한의 자동차 산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6.25 한국전쟁 이후 군비를 강화하고 중공업 우선 정책을 펼쳤던 북한의 자동차 산업은 어떠했을까요? 북한의 자동차 산업은 1950년대 초부터 화물 수송과 전쟁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러시아 및 동국공군의 화물 자동차 KD 부품 조립 및 모방 생산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 시기인 1950년 11월 평안남도 덕천에 사회주의 동국권 국가였던 체코 연방의 지원에 의해 화물 자동차 공장이 착공되고 1956년 덕천 자동차 공장이 준공된 것이 그 예입니다. 1958년 덕천 자동차 공장에서 구소련의 2.5톤 화물 자동차 가즈 51을 모방한 시제 차량 승리 58호가 제작되는데 이것이 북한이 제작한 첫 화물 자동차입니다. 덕천 자동차 공장은 1960년에서 1970년대 시설 확장 공사를 하고 승리 자동차 공장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승리 58호는 적재함과 차체는 자체 제작하고 엔진, 타이어, 전장품 등 주요 부품은 소련,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수입하여 조립했습니다. 1960년대의 모방 생산 체제를 거쳐 1970년대에 자동화 설비 확장을 통해 계열화 공장을 갖추고 25톤급 화물 자동차 건설호를 제작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 자동차 생산 라인을 외국으로부터 들여와 2.5톤, 25톤급에 이어 10톤급 자주호, 40톤급 금수산호의 양산 체제를 갖추고 승용차 생산 기반도 구축했습니다. 1988년에는 차종 다양화 정책으로 버스, 집산 88을 생산했습니다. 1998년 한국의 평화자동차와 북한이 7대3 지분으로 공동 투자하여 설립한 평화자동차 종합공장은 연간 1만 대 생산 규모로 평양 인근 남포항 부근에 자리 잡고 2012년까지 남북 합작으로 공동 운영되었습니다. 종업원 규모 400명으로 2002년부터 생산을 시작한 평화자동차 종합공장은 이태리, 피아트사의 부품을 공급받아 1500cc 소형 승용차 휘파람을 제작하고 뻐꾸기, 준마, 삼천리 등 7개 차종을 추가하여 생산했습니다. 특히 준마는 쌍용 자동차의 대형 승용차 체어맨을 라이선스 생산한 차종이었습니다. 2012년 이후 남북 공동 운영에서 북한 단독 경영으로 변경된 이후 연구 개발 투자가 진행되지 않고 중국 자동차의 KD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 생산했습니다. 1968년부터 구소련 모델 군용 지프차 갱생 69호를 생산하기 시작한 평성 자동차는 1970년대에 광산용, 건설용, 군용으로 사용되는 트럭 태백산호를 제작했습니다. 종업원 규모는 약 8,000명 수준입니다. 철판은 김책 제철소에서 타이어의 생고무는 수입하여 천리마 타이어 공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청진 버스 공장, 평양 무계도 전차 공장, 금평 자동차 공장 등이 있으며 주로 평양 부근에 위치하여 수입과 자체 제작 부품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자동차 공업은 화물 트럭과 군수용 위주로 모방 생산에서 자력갱생 방식으로 발전을 모색했으나 설비의 노후화, 자본 및 연구 개발 투자 부진, 취약한 인센티브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한국과의 자동차 생산량, 기술 수준 격차는 현격하여 2000년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311만 대, 북한은 6,000대 수준에서 2019년 한국 자동차 생산량 395만 대, 북한 3,000대 미만으로 기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 기술 수준은 1995년 이후 세계 5위 내외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발돋움하여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 대등하거나 유사하지만 북한의 자동차 산업 기술 수준은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외국 KD 부품을 도입하여 조립하는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의 자동차 부품 국산화율은 60% 미만으로 여겨지고 정밀 부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한은 폐쇄적 공업 정책과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해 외화가 부족하지만 고위 당 간부들은 독일 벤츠, 일본 도요타의 고급 차종을 주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의 철수 그리고 주한미군의 철수 방침은 한국 정부로 하여금 중공업 발전을 통한 방위산업 육성을 추진하게 했습니다. 그간의 다국적 기업의 자동차 KD 부품 수입과 조립에 의한 상향식 부품 국산화 방식에서 탑다운 방식의 소형 승용차 고유 모델 개발과 양산을 통한 수출 산업화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과 현대자동차 기업가의 의지가 결합한 성공적 열매입니다. 1970년대의 철강공업, 석유화학공업의 후방 영광산업의 확대 발전과 자동차 고유 모델 수출 정책은 2024년 현재 한국이 세계 5위 내외의 자동차 생산 실적을 내고 전기차와 수소차를 포함한 미래차 생산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외국 모델을 수입하여 조립하는 방식을 유지하거나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된 다국적 기업의 뒤늦은 대응은 한국 내에서 승용차 시장 점유율 경쟁에서 밀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1970년대 한국 정부의 장기 자동차 진흥 계획과 맞물린 현대자동차의 고유 모델 소형 승용차의 성공은 아시아의 4마리 용 가운데 하나였던 대만의 럭스겐, 다국적 기업의 생산 공장에 위치했던 호주 홀든, 뉴질랜드 포드, 스페인의 세아트와 같은 자국 브랜드의 몰락 또는 다국적 기업 공장 폐쇄의 결과와 대비됩니다. 아시아에서 고유 브랜드의 승용차를 생산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소규모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는 대만 정도입니다. 북한의 자동차 산업은 한국보다 빠른 1950년대 군수용 트럭과 화물 수송 트럭 제작을 위해 동구권의 지원으로 설립된 덕천 자동차 종합공장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자본 및 기술 부족, 낮은 인센티브로 인한 생산성 저하는 저조한 자동차 생산량과 1970년대 초반의 기술 수준에 머무르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국산 승용차 포니와 자동차 수출 산업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4번째 강의에서는 1980년대 한국 자동차 산업의 정착과 성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중화학공업 투자 축소를 시도했던 전두환 정부의 자동차 산업 합리화 조치, 현대자동차의 과감한 시설 확장과 미국 시장 진출, 그리고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자동차 대중화 시대의 도래, 자동차 부품 산업의 성장과 계열화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